자, 10장의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낸 회로에서 부하 임피던스가 2.5kW의 전력을 흡수하고 5kB의 무효 전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부하 임피던스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이 부하에서의 컴플렉스 파워를 2.5kW의 전력을 흡수하니까 양의 수로 써주고, 그 다음에 5kB의 무효 전력을 발생시키니까 이번에는 음의 수로 써서 이 부하의 컴플렉스 파워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파 전화번은 여기에서 7.5kW를 전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얘기가 지금 Q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 값이 7.5kW고 무효 전력은 어느 정도 발생시키는지 또는 흡수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유독성 선로의 리액턴스 값을 구하여라. 여기에 주어진 JX로 되어 있는 X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지금 2.5kW를 여기서 흡수하고 있고 전원에서 7.5kW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 선로의 25ohm에서 흡수하고 있는 전력이 5kW죠. 따라서 우리가 P25ohm의 값을 5kW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액턴스에서는 유효 전력을 흡수하거나 소모하지 않죠. 저항 부하에서만 하기 때문에 7.5kW를 공급하고 그래서 2.5를 소모하니까 여기서는 25ohm에서는 5kW를 내가 소모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IRMS라고 어떤 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값이 IRMS 값의 제곱에 R로도 쓸 수가 있고 또는 R분의 VRMS의 제곱으로도 쓸 수가 있죠. 25ohm에 걸리는 전압.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류 값을 기준으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 값이 지금 25ohm이니까 결국에 IRMS의 제곱 곱하기 20, 이 값이 5kW라는 걸 알죠. 그러면 IRMS를 내가 계산해 보면은 제곱이 20분의 5000이 되죠. 그래서 25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전류가 결국에는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되니까 이 임피던스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용하면 이 부하의 첨자를 우리가 L로 쓰면은 PL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5kW인데 IRMS로 써주면은 의 제곱 곱하기 RL로 계산할 수가 있죠.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RL 플러스 JX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QL을 계산해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 5kB인데 IRMS로 나타내보면 제곱 곱하기 XL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IRMS 값은 지금 여기서 구했고 제곱이 지금 250이죠. 이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RX랑 XL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RL을 구해보면은 250분의 2.5kg가 돼서 10ohm을 갖게 되고 XL은 부하의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5kg가 돼서 이 값이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ohm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회로를 내가 다시 그려보면은 20 플러스 JX의 선로 임피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 쪽에 있는 임피던스가 10 마이너스 J20으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전원이 있는데 이 전원은 500의 0도이고 단위가 지금 볼티지 RMS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전체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지금 30 플러스
J x-20옴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로에서 임피던스로 나타내면 전류가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되고, 이것을 내가 크기로 구해보면은 결국에 아까 전류의 크기가 지금 250 루트죠. 루트 250이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500. 그리고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해보면은 임피던스의 크기가 30의 제곱 플러스 x-20의 제곱의 루트가 되죠. 이것을 넘겨서 정리해보면은, 넘겨서 정리할 때 우리가 제곱을 해보면, 이 식을 정리하면 250 곱하기 30의 제곱 플러스 x-20의 제곱이 결국 50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해 보면은 30의 제곱 플러스 x-20의 제곱이 250을 나누니까 1000이 되죠. 그리고 x-20의 제곱이 결국엔 100이 되죠. 따라서 x-20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x는 플러스 10일 경우에 30옴, 또는 마이너스 10일 경우에는 10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번 B번을 문제 풀 때는 조금 이걸 정리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번에서 찾은 X값이 30옴 또는 15옴일 때 B번을 풀겠습니다. B번에서는 A에서 구한 선로의 리액턴스에 대해서 발생된 무효전력과 흡수된 무효전력 같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로 X가 30옴인 경우에 물어보면, X가 35면 전체 등가 임피던스가 이 값이었는데 30 플러스 J 10이 되죠. 그러면은 이 회로의 전류는 이 임피던스 30 플러스 J 10분의 전압이 되고, 전류를 구해보면은 이 값을 계산하면 15 마이너스 J5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소스에서 공급하는 컴플렉스 파를 구해보면 전압 곱하기 전류의 컨주게이트죠. 근데 지금 전압의 극성과 전류의 방향을 고려해보면 수동부 교역으로 나타내면은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이 값이, 전압값은 500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전류는 지금 여기 주어져 있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7500 마이너스 J 2500이 되죠.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전압원이 지금 선로에 회로에 공급하고 있는 무효전로의 크기가 2500 바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에서는 지금 5kB를 지금 공급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X가 7500 바르를 자기가 사용해야 되죠. 흡수해야 되죠. 왜냐면은 전원이 2500 바르 공급하고 부하가 5000 바르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선로의 임피던스에서 리액턴스는 7500 바르를 흡수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면 Q 30옴 이 IRMS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X가 될 건데, RMS의 크기는 루트 250이니까 제곱하면 250이고, X 값은 지금 우리가 35으로 계산했죠. 계산하면 7500 바르죠. 따라서 전원이 5kg 바르를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로의
x가 7.5kB를 흡수하고 있고, 부하가 5kB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이 생산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같죠, 서로. 자, 이건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된다.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이번에 15mm 때죠. 똑같이 계산해 보면은 I 값이 이때는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10이 돼서 30 플러스 J10이 아니라 마이너스 J10이죠. 마이너스 J10이 돼서 전압은 500이고 계산은 15 플러스 J5죠. 이때 컴플렉스 파워를 구해보면은 전원에서의 컴플렉스 파워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V의 I 컨주게이트고 계산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7500에 플러스 J 2500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15매 리액턴스가 리액턴스의 무효 전력을 구해보면은 IRMS의 제곱 곱하기 X죠. 이때 IRMS의 제곱이 250이고 10이니까 2500 바르를 공급하고 있죠. 자, 그럼 이때를 정리해 보면은 이때는 마찬가지로 전원은 여전히 2500 2.5 kB를 흡수하고 있죠. 그다음에 선로는 여기 구한 것처럼 2.5를 kB를 똑같이 흡수하고 있죠. 부하는 여전히 5kB를 공급하고 있죠. 여기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B번에서는 X값이 35mm든 15mm든 결국에 여기 나타낸 것처럼 이 회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효전력과 즉 공급되고 있는 무효전력과 흡수되는 무효전력이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의 21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회로에 두 개의 부하가 있는데 이때 부하 1은 10kW의 평균 전력을 흡수하고 컴플렉스 파워로 나타내겠습니다. 부하 1에서의 컴플렉스 파워를 10kW의 평균 전력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4kB의 무효전력을 전달한다. kilo 바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부하 2는 두 번째 부하는 임피던스가 L2의 임피던스가 60 플러스 J80입니다. 그리고 부하 양단의 전압 VL은 1000 2의 코사인 100파이 t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VRMS로 나타내면은 RMS 밸류로 나타내면은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때 오메가는 전체 시스템 오메가는 100파이로 주어져 있고 여기서 지금 부하 쪽에 있는 전압의 위상을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원 전압의 RMS 값을 구하라. 이게 첫 번째 A번 문제인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식을 풀어야 됩니다. A번 식에서 전원 전압을 내가 구하고 싶으면은 VL에서 지금 선로에 주어진 임피던스 0.05에 1로 흘러가는 전류 I를 구해서 전원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VL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알고 있으니까 I 값만 찾으면은 전원 전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I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를 I1 부하 2로 흘러간 전류를 I2라고 그러면은 결국에 I는 I1 더하기 I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I1을 먼저 계산해 보면
I1은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내가 저것을 이용해서 S값을 이용해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는 겁니다. 저 SL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압의 페이저 곱하기 I1의 페이저의 컨주게이트로 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I1을 찾고 있으니까 전체 컨주게이트를 다시 해주면 SL1의 컨주게이트가 전압의 컨주게이트 곱하기 I1으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I1은 VL 컨주게이트 분의 SL1의 컨주게이트고, SL1의 컨주게이트는 이 값에서 컨주게이트를 취하니까 10 플러스 J4로 나타낼 수가 있고, 전압 VL의 컨주게이트는 허수부가 없으니까 그대로 1000이죠. 그리고 이때 단위는 여기가 킬로였기 때문에 여기가 킬로입니다. 따라서 10 플러스 J4의 암페어 RMS 밸류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I1은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I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2는 우리가 계산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압이 주어져 있고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죠. 전압이 주어져 있고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으면은 VL과 I2 곱하기 임피던스 L2가 서로 관련된 값으로 주어져 있겠죠. 따라서 I2는 L2분의 VL로 구할 수가 있고, VL 값은 이제 1000. 그다음에 부하 2의 임피던스는 정리해놨죠. 60 플러스 J80.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은 6 마이너스 J8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단위는 전압의 단위가 볼트 RMS 값이었기 때문에 전류의 단위도 RMS 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값을 I1과 I2 값을 우리가 모두 구했기 때문에 I는 위에 주어진 식대로 정리 두 개를 합해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I는 이 두 개를 더한 16 마이너스 J4 암페어 RMS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내가 첫 번째 이 식에 넣어서 정리만 하면 되죠. 최종적으로 VG는 1000 더하기 이 식 그대로 넣는 겁니다. 0.5 플러스 J0.05에 전류가 16 마이너스 J4였죠. 전부 다 RMS 밸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이 값이 1008.2에 마이너스 0.0682도가 나오고, 단위는 볼트 RMS 밸류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B번에서는 부하 전압과 전원 전압이 몇 미리세컨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부하의 위상은 지금 0도고, 지금 부하 전압의 위상은 0도고, 전원 전압의 위상은 지금 마이너스 0.0682도입니다. 즉 VL이 부하의 위상이 있고 여기에 전원의 위상이 있는데 이 각도 차이가 지금 0.0682도죠. 이걸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오메가가 지금 이 시스템의 오메가가 지금 100파이죠. 100파이로 여기 주어져 있죠. 부하 양단의 전압을 주어주면서 오메가 값을 줬는데, 이 100파이라고 하는 오메가 값은 결국에 1초 동안에 얼만큼 회전하는가에 대한 거죠. 즉 1초 동안에 100파이를 회전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 0.0682도가 움직이는가, 이렇게 내가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 라디안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비례식으로부터 x를 내가 구하고 나면
이 값이 3.79 마이크로세크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미리세크로 구하라고 그래서 이 값을 0.00379 미리세크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은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부하전압이 전원전압보다 유상이 지금 앞서 있죠. 실제 앵글로 봐도 부하전압은 지금 앵글이 0도고 전원전압은 지금 0도보다 뒤져 있는 음액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은 부하전압이 전원전압보다 앞선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얼마큼 앞서 있냐 그러면은 0.0682도 앞서 있다 또는 0.00379 mS만큼 앞서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